나 요즘 일이 즐거워요. 일이 즐거운 게 아니라 돈이 잘 벌리는 거죠. 내가 유튜버인데 너무 요즘 일이 즐거워요. 아니지, 구독자가 느는 거지. 야, 맞네요. 그렇죠? 한 사람은 점점 살이 찌고 한 사람은 점점 살이 빠져가시네. 저는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고생 또 제2의 고생이 시작이죠. 또 다른 이제 챌린지니까. 이제 또 네네네.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 이제 이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회사의 Y스트릿의 위치가 변하는 거죠. 층수는 안 변했나요?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9층으로 올라갑니다. 9층 올라가면은 권력감이 상당히 상승하죠. 아, 그래요? 왜 그거 있잖아요. 그 고층에 사는 아이들이 친구가 적어요. 오. 네네네.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30만 년 동안 고고도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 동굴 운막 이렇게 다 서서히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보면은 조사를 해보면 고층에 사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부르면 잘 안 나가요. 오, 그래요?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왜 그 회장님들이 다 위층에 있잖아요. 네네네. 다 꼭대기 있잖아요. 사실 제일 불편한 데인데. 아,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그 맨날 전망 즐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냥 재미삼아는 아니고 그래도 뭐 흥미를 가지고 좀 해본 게 있는데 각반의 핵인싸들. 네. 제가 봤더니 전부 다 3층 이하에 살고 있어. 아, 그래서 그래요? 논문을 써볼까 하다가 그냥 재미에서 그치자라고 했는데 그러고 역으로 찾아보니까 실제로 관련된 연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 수평적인 이동이 더 자유로울수록. 네. 고층에 살수록 친구들이 전화하면 잘 안 받고 잘 안 내려가고 그리고 또 친구들도 잘 안 부르고. 근데 저층에 살면은 친구들이 야 빨리 나와. 심지어는 뭐 목소리로도 가능하죠. 아, 부르는 거 옛날에. 누구야 놀자. 네. 제가 개인주택 살아서 친구가 많은가 봐요. 전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와. 저는 친구들이 항상 이제 불러서 나갔거든요. 경이라 놀자. 그래? 하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음율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렇죠. 네. 들어볼 수가 없죠, 이제는. 그렇네요. 네. 뭐 옛날 것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네. 친구들끼리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용이하게 서로 다 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렵다는 거는 좀 아쉬운 일이죠. 네.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싼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접근성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거를 이제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랄까 좀 행복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성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막 이거 많이 여쭤보고 있잖아요, 교수님한테. 오늘은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근데 일단은 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시는지부터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이제 심리학자들을 뭐 다 대표할 수는 없죠. 대표할 수는 없는데 그 말을 조금 바꾸면 맞을 수 있고요. 예. 그 말 그대로는 좀 동의하기 어렵네요. 네, 일단 왜냐하면 네. 천재가 뭐 노력하는 자, 뭐 즐기는 자, 이거 좀 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대부분 일, 뭐 공부. 네. 일, 뭐 공부 네, 일. 네. 예. 그 일이 재밌으면 그 정신질환인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랬고요. 근데 어쨌든 왜 이제 저희 인지심리학의 바로 이웃 분야가 이제 뇌과학이잖아요. 예. 이제 뭐 fMRI 같은 연구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뭐 저희도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협업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아무리 뇌를 찍어봐도 일할 때 뇌가 즐거워하지 않는다.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상중추가 활동하거나 자극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상중추가 뭐냐면 쾌감을 느끼는 거죠. 아하. 그러면 이제 뇌가 즐거워할 때는 언제냐?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할 때. 네네. 사실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네. 물론 인간 하나 더 있죠. 네. 돈 받을 때. 네네네. 왜냐면 그 앞에 먼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니까. 뇌가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일을 즐긴다는 표현을 좀 안 좋아해요. 간혹 근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네, 있죠. 일이 즐겁다 이런 분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소상공인 분들께서 나 요즘 일이 즐거워요. 네. 라고 하면 제가 옆에서 뭐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일이 즐거운 게 아니라 돈이 잘 벌리는 거죠. 나는 연구가 즐거워라고 하면 제가 동료 교수들한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논문이 잘 써지는 거지. 연구 실적이 잘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네네. 네. 내가 유튜버인데 너무 요즘 일이 즐거워. 아니지 구독자가 느는 거지. 야 맞네요. 그렇죠? 맞네요. 네,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결국은 같이 연결돼 있지만 네.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어쨌든 인과관계의 순서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구분하는 건 그 자체로서의 일, 그 다음에 일의 결과. 네. 이건 좀 구분을 해서 보자면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료 연구자들한테 연구가 즐거워라고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렇다면 네가 논문이 안 나왔을 때 논문이 잘 안 써질 때도 연구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이유를 네가 설명을 못 하는 거야. 네가 논문이 잘 안 나올 때 왜 연구가 재미없지 이런 생각으로 또 가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침체되고 오히려 난 이제 더 이상 연구가 맞지 않는가 봐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직장 다니신 분들한테도 일은 재미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지만 해내면 보람이 있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는 급여로 내가 돈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 되게 재밌게도 즐기는 건 그래서 거의 없거든요, 인간이. 예. 뭐 먹는 거랑 뭐 키스하는 거 이거 외에. 네. 그런데 인간이 머무는 거는 있어요. 그거를 즐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리학자들이 향유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향유. 네. 이건 몰입이랑 좀 다른 거예요. 향유. 네. 몰입은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왜 그 강하게 뭐 무아지경이 될 때까지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향유는 뭐냐면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거기서 추적추적 되는 거예요. 뭔가 막 이렇게 몰입되어 있고 집중한 상태, 뭐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이 빠져든 상태가 아니라. 네. 그냥 계속 거기 머무는 거예요. 뭐 안 나와도.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몰입보다 중요한 건 향유예요. 몰입보다 중요한 게 향유. 예, 향유. 그래서 향유는 그러니까 몰입은 뭐냐면 이제 거기 완전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건 목적 의식이 강했을 때 나오기 좋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목적 의식과 전혀 무관한 행동을 하면서도 몰입은 가능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제 어머니가 저한테 잠깐 속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전 국민학교 다니셨죠? 네. 네. 예. 왜 갑자기 뜨끔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2학년 때인가 제가 정말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게 너무 즐거울 때가 있었어요. 네, 친구들이랑 노는 그렇죠. 거 너무너무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골목에서 다 놀 때니까. 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피아노를 배우게 하셨어요. 네. 피아노를 배우게 하셨는데 이제 피아노를 배워야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지금 밖에서 골목에서 애들 공차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미치죠.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너 이거 엘리제를 외워요. 뭐 이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치면 너는 이제 밖에 나가서 공차할 수 있다. 뭐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전략이죠. 네네네. 몰입했어요. 이거 빨리 내가 치고 피아노에 몰입한 거야. 악보를 주는 족족 다 치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속으신 거죠. 얘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근데 저는 축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 의식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빨리 지금 해치워야 되는 장애물로 피아노를 봤던 거예요. 피아노를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러고 난 다음에 피아노에서 막 선생님도 약간 속으셨어. 속으셨는데 되게 열심히 한다고. 네, 이제 겨울이 왔어요. 예. 친구들이랑 골목에서 축구를 못 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옆에서 뭐 체근을 해도 뭐 진도가 1도 안 나가는 거죠. 목적 의식이 없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몰입은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이라는 거를 너무 강조하면 제가 약간 너무 허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몰입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몰입하란 말이야. 네네네.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뭘 해도 한 번에 쭉 빨려 들어가서. 근데 그게 목적 의식 없이 안 되는 일인데. 목적을 못 만들어 놓고 몰입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향유는 뭐냐면 목적이 없어도 계속 머무는 거라니까요. 목적이 없어도. 네. 제가 그런데 그게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실을 옆을 지나가는데 1학년 때구나. 근데 2학년 선배 한 분이 피아노를 치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피아노를 또 되게 잘 치시는 분이었어요. 예. 누군지 말씀드리면 아세요. 네. 그 예전에 그 90년대에 정말 유명한 뮤지션이죠. 김현철 씨. 예. 달의 몰락. 네네네.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세요. 오. 네네. 물론 제가 나중에 제가 선배님 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억도 못 하셨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그 김현철 선배가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멋있는데 내가 저렇게 되고 싶은 욕구도 아니고 그냥 멋있어. 그 자체가. 네. 근데 처음으로 피아노 소리가 아름다웠다라는 걸 그때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배우셨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피아노 학원을 다시 다녔어요. 자발적으로. 대학교 때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네네네. 그래서 2학년 될 때까지 거의 고3 되기 직전까지.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너 미친 거냐고. 저희 어머님한테도 전화하셨어요. 제가 자율학습 만들어 오고 피아노 학원 간다고. 이야, 그거 쉽지 않은데. 네네네. 근데 물론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좀 어떻게 인간이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게 번아웃이 아니라 일만 해서 오는 게 번아웃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말씀 해주셨죠. 그러니까 네, 공부를 많이 해서 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공부만 해서 오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치면서 많이 저는 그 자기를 리프레시한다고 하죠. 이런 것도 있어서 좋긴 했는데 어쨌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향유해 본 거예요. 그냥 피아노 학원에서요. 그 자체가. 피아노 학원에서 선생님이 피아노 소리 듣는 것도 좋고 제가 치는 것도 좋고 심지어 그 못 치는 것도 좋고 사실 저는 실용음악 그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코드법 잡는 법 이렇게 이제 클래식 음악 배우는 것처럼 딱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코드를 잡고 그 다음에 뭐 재즈면 재즈, 왈츠면 왈츠 이렇게 장르별로 치는 걸 배웠는데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1년을 그렇게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 3년 배운 것보다 뭐 거의 일주일, 2주일 만에 근데 몰입은 아니야 확실히. 그냥 계속 거기 있어. 네. 성과도 안 나와. 물론 성과는 나중에 나온 적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데 내가 엄청난 뮤지션이 돼야 되겠다. 내가 김현철 선배를 따라잡아야 되겠다. 현철이 형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가 좋은 거예요. 나한테 오는 소리가 좋은 거. 근데 그 자체를 보면 누군가 보면 저 사람은 저거 자체를 즐기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본인도 나도 이 자체를 즐기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향유인 거죠. 근데 그게 네네. 일이나 공부가 그 자체로 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고. 그렇죠.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거 자체로 그러면 이거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몰입을 해야 돼라고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 아니면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즐겁다고 하는데 나는 왜 즐겁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투자 공부도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기업 분석하고 재무제표 보고 사업보고서 보는 것 자체가 재밌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게 어떻게 즐거운 거지? 난 아직도 모르겠는데 근데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해야 돼.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과연 이 사이에는 뭐가 있길래 그런 걸까? 그러니까 첫 번째 힘들어는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너무 그 자체로만 가여 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부산물이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아주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예요. 돈을 벌려 하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사업 보고서를 보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실적도 보고 그 회사에 관련된 뉴스도 보고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많이 알아가고 있구나를 어떻게 느낄까요?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다른 현상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 분리되어 있는 일들이 아니라 저렇게 기상이변이 많아. 그럼 자연스럽게 소위 말해서 곡물회사 같은 것도 그래서 관련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면 앞으로 미래 있죠. 네. 미래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과거를 반추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아주 큰 향유감이 와요. 그때 그랬지. 그때 그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걸 아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를 미래를 추리하려고 그래서 뭔가 막 맞추려고 하고. 네.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작업이 되죠. 귀납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고 귀추가 예전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귀추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귀납하려고 해요. 귀납은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요렇게 일어나겠지 하는 거야. 대부분 이제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귀추는 뭐냐면 반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그래서 일어났구나. 그 일이 그래서 났구나.
그 일이 그래서 일어났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되게 안 해요 사람들이. 사실은 바둑 기사가 복기를 잘해야 그렇죠. 성공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귀추예요. 주어진 사실을 놓고 그 전에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기를 너무 안 해. 복기를 안 하니까 귀찮죠. 앞으로도 네,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추하죠, 복기하죠.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내면화하게 되면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성과가 안 좋았어도 머물러 돼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죠. 중간중간 되돌아보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것도 한 번씩 의미를 좀 그쵸. 살펴보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려고만 하잖아요. 네네네. 자꾸 뭐 그래서 그래프를 보든 뭐 사업 보고서를 보든 뭐.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람은 나이 들어갈수록 자기가 걸어온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오는 미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과거 속에만 묻혀 살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네. 그런데 과거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아야 되죠. 그렇죠. 네.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꽤 많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논쟁도 우리는 치르고 있지 않나요? 많죠. 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맞이해야 됐는지,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는 그런 시기를 거쳤는지, 왜 IMF가 왔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하나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 반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하나가.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그건 이렇게 돼서 온 거야. 물론 확고부동한 게 아니라도 자기만의 어떤 과거 지금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예전의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노력들을 했다면 네. 사회가 이렇게 계속 같은 이슈로 괴로워하진 않겠죠. 네네. 그런데 향유할 수 있는 것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었던 거구나를 스스로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기업은 어떤 곳일까만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 그 작업은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그래서 거죠. 이 주가가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오르면 얼마나 오를 거야 그래서 이걸 사야 돼 저거 사 이것만 하다 보면은 괴로워지는 그렇죠. 거고. 네, 네, 네. 재미도 없죠. 재미도 없죠. 네.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유를 납득하고 사실은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면 네.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출연 때 말씀드렸던 자기 이론과 자기 철학이 네, 된다는 네, 것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드릴 때도 많이 드리는 말씀이 제가 뭐 기업에서 임원 강연 많이 하는데 네.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되게 웃기죠. 그 기업에서 그 임원분들이 그 일을 제일 많이 해본 분이고 그렇죠. 저보다 만 배는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이고 네네네. 저보다 몇천 배 인더스트리의 특징을 알고 계신 분들인데 그럼 제가 솔직히 거기 와서 뭘 알겠어요. 그냥 오늘부터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냥 네. 새로운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그 일이 그래서 일어났구나. 네. 그 성공이 그래서 가능했었구나. 그 실패는 그래서 발생하였던 거였구나. 라고 한번 반추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경험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네네. 그 경험의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게 해야 그 안에서 본인이 해온 것도 다시 한번 떠올리게 그렇죠. 되고 네, 그게 네, 또 네. 향유하면서 그렇죠. 의미를 갈 수 있는 찾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의미를 찾는 거죠. 의미를. 그래서 돈이 목적인 건 당연히 중요하죠. 저도 돈 좋아해요. 저는 돈 중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앞에 있는 돈만 계속 보고 가게 되면 네.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죠. 컴퓨터를 쓰다 보면요. 최신형 컴퓨터를 썼는데 여전히 지난 20년 동안 그 수많은 폴더에 있는 것들이 정리 안 된 그 파일들은 네. 계속해서 어디 있는데 둥둥 떠다니는데 그렇죠. 매번 컴퓨터를 살 때마다 그냥 하드디스크만 옮겨놓고 네. 마치 나는 막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네. 혹은 근본 없이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가끔 이런 거 있죠. 내가 이것만 이 파일에 있는 건 내 컴퓨터 지난 20년 동안 썼던 컴퓨터 폴더 파일만 제대로 정리해도 나 굉장히 체계 잡힌 인간 될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정보도 있죠. 넣어놓고 읽지 않고 네. 완성하다가 없어졌고 심지어는 이건 되게 기발한 것 같은데 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못 찾고 또 나중에 보면 내가 이런 걸 썼었나? 그렇죠. 하고. 네, 무수히 많은 정보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한다라는 것 자체도 네. 왜 우리가 이제 너무 돛닦는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상당 부분 그 과거를 반추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 추억을 곱씹는 거다. 이게 단순히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예요. 그거를 충분한 양을 하고 충분한 양을 해서 충분히 내가 과거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뭡니까? 내가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다시 무언가를 경험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또 틀릴 수 있겠죠. 그럼 고쳐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그래프만 보고 있느냐?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 교수님이 많이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 진짜 그 과정이 중요하다. 투자도 내가 성장해 나가고 그 여정을 즐겨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목적 의식 그 자체가 강할수록 그 현재를 향유하지 못하고 혹은 그 현재 내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도 즐기지 못하고 괴롭게 느끼는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즐거움이 없는 거야. 예. 저 같은 사람. 아니 왜? 욕심만 많고 목적 의식은 강한데 이 현재는 아니에요. 즐기지 못하는. 이대호 기자님은 제가 다른 데 가가지고 제가 저 나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성숙함의 한 10배는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결코 저한테 신발 사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잘 신고 있어요. 잘하겠습니다.